여기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평수의 집을 기준으로 매매가는 5억, 전세가는 3억 5천, 월세는 보증금 5천에 월세 12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형태의 계약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보통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매매, 적당히 있으면 전세, 없으면 월세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5억이 있으면 월에 125만 원이 안 나간다. 125만 원은 없어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겠죠. 근데 5억이라는 돈은 원래 은행 3.5%짜리 예적금에만 넣어놔도,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을 넣어도 월에 약 131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월 이자가 월세보다도 높은 그런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계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계산을 뒤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했다고 하면 뭔가 어깨가 올라가고, 전세는 평범한 사람, 그리고 월세는 나를 좀 낮게 평가할까봐 걱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선에서부터 벗어나서 제대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10kg 쌀한포대를 예시로 들자면 쌀한포대와 종이컵 3컵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쌀 한 포대를 고를 겁니다. 하지만 쌀 한 포대와 쌀 70컵 중에 고른다면 여기서부터 고민이 되죠. 이제부터는 컵에 담기는 쌀의 양에 따라 우위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0kg를 70으로 나눈 값은 142g입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담기는 쌀의 양이 142g보다 많으면 종이컵이 이득, 종이컵에 담기는 쌀의 양이 142g보다 적다면 쌀 한 포대가 이득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집을 매매할지,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도 비슷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매매, 전세, 월세 이야기로 돌아와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매매와 전세는 월 비용이 없고 월세는 125만 원이 있죠. 하지만 매매는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와 도배, 장판, 수도, 보일러와 같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월세는 반대로 매년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인정되면서 돈을 환급받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과 환급액을 각각 재산세 50, 수리비 100, 세액공제 환급액을 160만 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 비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투자 금액 5억 기준 각각의 잉여 자산을 보면, 매매는 모든 돈을 부동산에 썼기 때문에 0원, 전세는 3억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 월세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할 건 매매가의 수익률과 잉여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인지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도 아예 안 오르고 투자 수익도 아예 없다면 비용이 아예 안 나간 전세가 제일 이득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평균 집값이 1% 오르는 경우입니다. 집값이 1% 올랐다는 건 5억짜리 집을 매매한 기준 500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재산세와 수리비 같은 비용을 공제하면 350만 원을 벌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잉여 자산으로서의 수익이 350만 원보다 적냐, 많냐의 싸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2.33%보다 낮은 경우에 매매가 이득이 되고 그 중간인 2.33%에서 4.48%의 위치에 있다면 전세가 이득. 돈을 잘 굴려서 4.48%보다 높다면 월세가 이득이 됩니다. 다음은 집값이 연 2%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가 상승분 2%로 850만 원의 수익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4.88%보다 낮다면 매매가 이득, 그것보다 높다면 월세가 이득이 됩니다. 이때부터 전세가 이득인 경우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매매가가 3% 오른 경우는 투자 수익률 5.99%가 기준점이 되고 4%는 투자 수익률 7.1%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5%는 8.21%, 6%까지 보면 9.32%입니다. 이런 것처럼 매매가의 상승률과 나의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어떤 게 이득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매가 이득이다, 월세가 이득이다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S&P 500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고 연평균 투자 수익률을 1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집값이 매년 6.61% 이상은 올라 주어야 집을 매매하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6.61%의 매매가 상승은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고 10년 뒤에 이사를 갈 때 9억 4,700만 원이 되어 있는 정도의 상승률입니다. 만약 매매를 했는데 10년 뒤 집값이 6억 5천만 원이 되어 있고 S&P 500은 10년간 10%씩 상승했다면 월세로 살고 S&P 500을 투자한 게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에는 일가견이 있는데 투자에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집을 매매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에 대한 부분은 그 집이 몇 년 뒤에 얼마가 될 것 같은지, 그리고 나의 자산 운용 능력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지극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집 팔고 월세로 이사 가서 그 돈으로 주식할까? 라고 묻는다면 부동산보단 주식, 주식보다는 부동산, 이렇게 단순히 대답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수십 가지의 질문들을 오히려 되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해답은 아무도 모르는 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명쾌하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지셨겠지만 지역, 건물의 가치,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 모든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집값의 상승분과 나의 자산 운용 능력을 기준점을 잡고 차근차근 선택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